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22% 상승 마감이 됐고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합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상승한 데에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내용 때문이에요. HLB 간암 신약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이 내용이 뭐 나올 걸 알고 뭐 매집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단 기간, 즉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다른 종목에 가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하도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그쵸? 자, 여기 제가 조회를 눌러보고 있는데 계속 끔뻑거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 오늘까지입니다.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제 수익은 128.65%가 찍혔고요.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는 건 손실 난 부분까지 다 합산한 수익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즉 계좌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무료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다 인증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요,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이 화면을 여니까 HLB 나오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차트 화면이고요. 실제 내가 매매한 내역이 다 찍혀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하락했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31%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간 가격에서 매수를 다시 잡고 오늘 22% 급등.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았다면 HLB가 지금 적자를, 그것도 장기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의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강프로의 소통방,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AD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가 됐는데 오늘은 제가 HLB는 다시 매수하면서 4번이나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뭐 매매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요즘에 계속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제가 보고 있고 그중에 오늘 거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AD 테크 이렇게 눌러서 보면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죠.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시가보다는 좀 빠졌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매수를 2번이나 들어갔죠. 그리고 2월 달에도 매매한 결과를 보면 11.1%의 수익 구간, 그리고 오늘 상승한 부분으로 인해서 13%의 수익 구간에서 있습니다. 그쵸? 근데 특징이 있어요. HLB도 그렇고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쵸? 매물 소화가 끝난 종목만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자, 3월 7일 어저께죠.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금양 2차 전지고 사피엔 반도체 반도체고요. 엑시콘 반도체입니다.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수익? 14.78%. 그쵸? 정확하게 어저께 매도한 내역이 잡히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그 밑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저는 상한가 가기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매도 평균가 41,250원 찍혀 있고 수익률은 17.92%. 정확하게 하나, 둘, 셋, 3일 만에 끝냈습니다. 화, 수, 목이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 상장 첫날 매수를 해서 다음날 매도하고 27.69%. 그쵸? 상장한 첫날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그런 종목만을 공략하고 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쪽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만 신고가 돌파 구간에는 여지없이 매수가 들어가고 수익을 실현해가고 있다. 물론 손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내 계좌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건 소통방에서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그쵸? 장시작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진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HLB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HLB는 지금 실적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적자, 그것도 장기 적자. 그쵸? 자, 내용을 실제 확인해 볼게요. 여기를 연간으로 돌려서 보면 직전 5년 분기 동안 23년까지 치면 23,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0조를 넘어섰고요. 오늘 상승분으로 인해서 2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은 12조 8천억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면 나는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3프로TV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주식 채널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실적을 보면서 들어가라. 적자 기업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적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해야 될까?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삼성전자 욕도 많이 먹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주봉으로 보잖아요. 고가에 대한 부분은 21년 1월 달에 96,800원입니다. 이때가 21년 1월 달이에요. 새해 벽두부터 고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한 게 1년 반 동안 50%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실적을 보고 실적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때 실적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21년도 1년 내내 내리는 이 상황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걸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 실적 35조 찍혔죠. 그리고 나서 21년도 51조 몇 프로 성장이에요? 한 40% 성장했죠. 그런데 21년도에 결산 실적이 언제 나와요? 22년 초에 나오죠. 그러면 답 나온 거잖아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처음 하잖아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이래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간다고 봐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에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은 나와보기 전까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어차피 주가는 예상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HLB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HLB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을 포함해서 뭐 캄렌리 주마까지 FDA 승인을 넣어놨는데 FDA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유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HLB를 포함해서 한국의 제약사들은 그렇죠. 특히나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 제약사들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10조라는 벽이에요. 그렇죠.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조단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 여기서 10조의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신라젠이 10조의 벽을 다시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HLB가 10조의 벽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구간이 10조예요. 여기 이 고점. 이 고점이 10조예요. 10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국의 제약사들은 10조가 벽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 10조 넘는데요. 신약 개발. 그쵸? 신약 개발에 대해서입니다. 이쪽은 다 시밀러예요. 그쵸? 복제약 이쪽이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신약 개발은 당장에 돈이 안 되잖아요. 복제약은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밀러는 돈이 돼요. 근데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절차를 다 거치고 개발 단계도 있고 개발 단계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많이 받지만 그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게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을지는 시장이 결정하고 그 시장의 결정이 10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매수를 해왔는지. HLB, 그쵸?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만들고 눌림목 반등 확인 매수 4일 동안 31% 수익 보고 내가 6만 얼마에 팔았어요? 여기 보세요. 6만 3,100원에 팔았죠, 여기.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됐나요? 매수 평균가 8만 원, 7만 8,500원, 7만 6,400원, 8만 2천 올라가는 계속 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급등하죠. 내가 판 것보다 20%는 더 올라가서 또 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된다고요. 그게 타점에 대한 이해다. 그쵸?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점은 움직이는 부분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올라갔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좌 인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진짜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지옥이 될 겁니다.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HLB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들어갔다. 최소한 100% 갑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쵸? 얼마예요? 거의 한 8만 원, 9만 원 정도죠. 못해도 20만 원은 찍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원은. 어디까지 평가받을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 이상 받는다고 봅니다. 인제 미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럽 쪽으로 바로 진출한다 그랬죠. 승인 떨어지면 유럽은 대행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판을 하지 않아요.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마진율이 한 80에서 90% 나옵니다. 근데 이대로 다 이익으로 잡히진 않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빅파마가 왜 생겼습니까? 당연히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도 HLB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이 열린 겁니다. 정말 새로운 상황이 열린 거예요, 이건. 10조를 넘어서는 기대감. 즉,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돈이 바로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무슨 약국에서 뭐 오메가3 팔듯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번 계약 체결이 되면 돈은 한 번에 들어오고 바로 계속 진출하고 생산량 늘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타점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실시간 타점을 받아볼 수밖에 없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뭐 세력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잡냐잖아요. 야, 세력들이 얼마에 샀다더라. 그 카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세력들이 얼마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니는 얼마에 샀는데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세력들이 얼마에 산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까지 기간을 2주 안으로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주 안에 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싼 종목을 찾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비싼 종목을 찾기 시작하면 주식이 쉬워질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고 계좌 수익 인증했습니다. 그럼 답 다 나왔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